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던 거대한 권력의 음모가 박정훈 준장의 손에 의해 다시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먼저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상병 사건의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특검 수사로도 다 건드리지 못한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정황과 위증, 증거인멸의 잔여 의혹을 군 스스로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자 가장 전전긍긍하고 있을 인물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입니다. 주진우는 VIP 경로설이 터졌던 당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서 02800-7070에 전화로 긴박하게 통화한 기록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인물입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외압을 정당화하고 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의 설계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주진우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여론전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정훈 준장의 조사가 시작되면 누가 외압의 논리를 공급하고 여론을 조작했는지 그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폐의 끝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거대한 몸통이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과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의 친분 정황은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왜 김건희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방탄에 나선 이유도 결국 자기들의 목줄을 쥔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구린내 나는 자들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진실을 짓밟아온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저승사자가 될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변호사와 권창영 판사가 추천되었습니다. 170일간 여질 이 특검은 개별 사건을 넘어 8개 이상의 혐의가 얽힌 연쇄 구조를 한꺼번에 털어버릴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최강욱 사찰 리스트는 그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방첩사를 동원해 민간인 최강욱을 불법 사찰하고 숙청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 최강욱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급소를 찌르는 가장 위험한 대항마였기 때문입니다.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사찰까지 지시한 김건희, 그리고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여론을 호도한 주진우와 국민의힘 의원들, 이들은 정당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일원일 뿐입니다. 박정훈의 추가 조사와 2차 종합특검 그리고 사찰 문건 폭로까지 이제 모든 화살은 주진우를 거쳐 김건희와 윤석열의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의 구린내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추악한 잔재들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파헤치고 응징해야 합니다. 저는 김현지 실장 문제를 감추고 또 감쌀수록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다 이렇게 실감한 장면이 저는 3가지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감 출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국민들에게는 느닷없는 발령이었고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국감에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하는 문제도 그겁니다. 오전에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피감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만 받는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에 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돌발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원 2명 또는 3명 정도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은. 이게 좀 국민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얘기만 나오면은 논의를 못하도록 너무 고성을 지르셔가지고 또 대신 변명하고 대신 고발도 해주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곳 인사할 때는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합니까? 최초의 국정기획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죠?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님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용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해서 구속까지 됐었던 서은주라는 분이 계신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실에 발탁돼서 근무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서은주 씨를 직접 아세요? 모릅니다. 서은주는 위증교사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서 1심 재판 중이고요. 이제 보석으로 석방되다 보니까 전자팔찌를 찬 채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책도 정해지지 않은 채 국정기획위원장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좀 의혹 제기가 되는 거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용 사건에서도 지금 김현지 실장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이거든요. 김용은 아시다시피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아서 재판 중이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범관계에 있고 수혜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면 이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건 내용은 간단해요. 이용을 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용 민주부원장 관련해서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했다가 위증인 것을 실토했고 실토하는 과정에서 박지민, 서운주 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 2021년 5월 3일에 원장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5월 3일자는 유동규와 김용이 1억 원을 받았다는 그 날짜거든요. 이 증언이 사실이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더니 증언 직전에 김용 이름을 쳐넣어서 사후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가 자백을 한 겁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겁니다. 김용의 변호인 이상호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게 저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언론 보도도 났으니까 비서실장님 진상 파악했을 것 같은데 김현지 실장한테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상관없습니까? 인사검증이 있는 거고요. 사법방해행위를 하게 되거나 뭔가 범법행위나 인사검증이 있으면 위법행위가 인사검증에 있으면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지금 이진석 체포영 관련된 것도 대통령실이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근데 그 대통령실이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그러니까 됩니까?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못 하게 자꾸 끊으시면 어떻게 말을 그러면 합니까?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음에 대한 답변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제 질문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과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상으로부터 김용의 체포영장 받았다는 간단한 질문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안 거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왜 답변을 얘기해 네, 안 주세요? 받았다니까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니,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아니, 거기가 근데 무슨 본인이 왕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김현지 실장이 거기가 받았는지 김현지가 안 무슨 받았는지를 실세라고 어떻게 거기 아세요, 가서 실장님이? 확인합니까? 다 비서실장한테 어떻게 보고하게 아세요? 돼 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용호에게 위증을 교사한 박지민, 서운주는 대선 캠프 거친 사람이고 경기도에서 갈등조정관과 대협력관을 지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현지 당시 비서관과 같이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위증교사로 재판 중인데 이 위증교사 했던 분들은 버젓이 친명계 의원 보좌진으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분은 병가 내고 지금 안 나오고 사실 그 의원실에서 월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운주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면은 사실상 이 정부의 밑그림 정책을 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지민 서운주한테 딱 얘기를 해요. 김 히읗지읒을 만나서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그 텔레그램 같은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 히읗지읒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 김 히읗지읒은요. 당연히 김현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김용과 친하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위증 교사분들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위증 교사분들을 인사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다 아니, 제 그렇게 의견을 안 생각해요. 들으시잖아요. 제 답변을 들으시진 않으시잖아요. 김희우치 씨 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변할 생각하시는 기회를 드릴게요. 분이겠죠.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중요합니까? 사법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아니, 주셔야 되는 그 거 아닙니까? 규명재판에서 위증 답변할 관련돼 기회는 봤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아니, 제 주장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헛갈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답변 드려도 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자중해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사검증을 왜 당신이 해요? 상관이 없고. 말들이 뭐예요? 야당원이 인사검증을 인사검증을 당선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국가를 못하니까 자, 의원님들, 위원님 조용히 좀 자중해 주시고요. 그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질의에 자꾸 답변해?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자, 비서실장님.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답박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방해하십니까? 비서실장. 자, 비서실장. 자중해 주시고요. VIP의 경로 그리고 02-800-7070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습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최혜병 수사 외압의 몸통이었다라는 의심을 넘어서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께 묻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습니까?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 당시 무엇을 조언하셨습니까? 본인의 법 지식을 활용해서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보다 높으신 분들의 밥그릇부터 챙겨주셨습니까? 순직 해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는 전두환 군부 독재에 부역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는 군사정권 시절 전략했던 선생님들에게 간첩 혐의를 더 씌운 고문 조작 사건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뒤에서 고문을 조종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외면을 넘어 고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은폐한 의혹까지 존재합니다. 이는 전두환 독재에 대한 방조를 넘어 동조했던 군사 독재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가 무고한 피로 쌓였던 재물은 주진우 의원으로 그리고 그 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됐습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독재로 쌓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그리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말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큰 소리를 뻥뻥뻥 칩니다. 그러나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았다면 처음 신검부터 병역 면제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병역 신체 검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그것이 공정입니다.